누이야 가을이 오는 길목 구절초 메디메디 나부끼는 사랑아 내 고장 부소산 기슭에 지천으로 피는 사랑아 뿌리를 데려서 약으로도 먹던 기억 여학생이 부르면 마가렛 여름 모자 차향이 숨었는 꽃.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박용래님의 구절초라는 시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구절초가 피면 가을이 오고 구절초가 지면 가을이 간다 하는 말도 있더군요. 계절을 잊지 않고 국화와 코스모스, 분꽃, 그리고 방울꽃, 쑥부쟁이 이런 가을꽃들이 하나둘 차례대로 고개를 내밀면서 한번 기쁨을 또 선사해 줍니다. 세상 만물이 거룩한 공약물인 이 가을꽃들을 여러분 가슴에 한아름 선사하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는 에몬 카바나의 애니로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음악에 어느 결에 가을이 묻어 있지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같은 음악인데 여름에 틀면 여름의 음색이 느껴지고 가을에 틀면 가을의 풍미가 느껴지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지요? 가을 그러면 우선 낙엽이 떨어지고 빈 의자, 벤치가 있고 빈 의자에 그 벤치에 긴 벤치에 깃을 세운 사람이 혼자 쓸쓸하게 걸어가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이런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풍광을 떠올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에게 가을이라는 건 가난한 자이건 부유한 자이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에 관한 속담에 보면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참 절절하게 와닿는 말 아닌가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가을 다람쥐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으면 저 들판이 친정보다 낫다, 가난한 친정보다도 낫다,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또 사방천지에 주워 담을 게 너무도 많아서 이쪽 저쪽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양식을 주워 모으는 그 가을 다람쥐. 생각하면 재미있고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가을 풍경입니다. 가을은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별미 음식들이 많지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을 상추 그 맛이 어땠더라 하는 기억이 나시는지요? 가을 상추는 뭉거러 잠그고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가을 상추가 맛있었다 하는 생각이 나시는지요? 유난히 달고 맛있는 때가, 그 상추에 유난히 달고 맛있는 때가 가을이라는 거예요. 갓 지은 쌀밥에 쌈장 조금 올리고 여린 상추잎에 쌈을 턱 싸서 먹으면 담백하니 맛도 있고 정말 살이 포동포동 찌는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이 중국 문헌에서도 보면 고려에서 몽골로 끌려갔던 궁녀가 상추를 심어서 밥을 싸 먹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몽골 사람들이 상추 맛에 반해서 고려 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는 고려에서 나는 상추 씨앗이 워낙 비싸서 천금을 주어야 얻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천금을 주고 사야 되다 보니까 상추라는 이름이 상추가 아니고 천금채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천금을 주어야 사는 채소다. 그래서 천금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답니다. 밭에 그저 흔하게 자라나는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그 상추가 그 시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귀하디 귀한 것이었다고 하니까 채소 자체가 좀 고귀하고 달라 보이지 않나요? 여름에는 애호박 그리고 오이 신선한 걸 많이 먹고 미네랄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셨다면 가을에는 또 야들야들한 가을 상추로 그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한입 한입 피어있는 가을 상추를 바라보며 가을 상추 보살 마하살님에게 적어도 두 손 한번 합장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저 또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기도 한번 올리고 가을에 야들야들한 상추에 쌈 듬뿍 싸서 맛있게 먹고 건강을 잘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을에 상추쌈 싸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제 방송 봤다고 상추를 딱 한 입 싸갖고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아 그랬는데 니나 싸 먹어라 뭐 이러면서 갑자기 밥상에서 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까요? 연애하던 시절에는 상추쌈 하나가 그렇게도 맛있고 고마운데 결혼해서 살면서는 마음에 이 상처가 남으면 상추 잎사귀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싸주는 음식이 결코 맛있거나 아름다운 것으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혀지는 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잘못된 오해가 또 쌓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왜 살면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해놓고 100년 가약을 맺어놓고 야 너 자 뭐 쌍욕을 붙이고 쌍시옷 붙이고 이러면서 욕을 하며 삿대질하고 집어 던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폭력적인 존재로 바뀌었는지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을까를 돌아본다면 결코 우리 인류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본래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나 폭언과 폭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더란 말이죠. 가을 상추쌈 한 포기 탁 싸서 미안했다 하면서 쌈 한 줌 옆에 사람에게 한 입 넣어주고 그리고 화해하는 밥상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서로를 너라고 불렀는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상추쌈 한번 싸서 서로에게 화해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пан пани, милее сердцу и уму старинное, вы, пан пани, какими прежде были мы. Приятно, что не говорите, услышать из вечерней тьмы. Пожалуйста, не уходите. Я муки адские терплю, а нужно в сущности немного вдруг прошептать: я вас люблю, мой друг, без вас мне одиноко. Зачем вы перешли на «ты»? За это нам и перепало на грош любви и простоты, а что-то главное пропало. На грош любви и простоты, а что-то главное пропало. 제가 얼마 전에 만났었던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자기는 다음 생에는 멋진 가수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더라고요.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음성, 이 목소리 자체가 악기가 되니까 뭐 따로 악기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도 없고, 자기 몸이 걸어 다니면 그대로 악기잖아요. 어디서든 노래 부를 수 있고 자신을 위로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없이 좋은 것이긴 하죠. 지금 노래 부른 이런 가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정말 멋진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수라는 직업, 인생 살아가면서 참 멋진 일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왜 너라고, 서로를 너라고 불렀는지,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했던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이 바로 9월 10일이군요. 꼭 2년째 되네요. 이 방송으로 여러분 앞에 제가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날이 말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어느새 100회를 이제 훌쩍 넘겼습니다. 만 2년 동안 늘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시간을 이토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고 이러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방송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가 108회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10월 22일입니다. 다음 달 22일이 108회가 되거든요. 스튜디오를 좀 벗어나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좀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바깥 외출을, 가을 나들이를 좀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8회 특집 방송의 주인공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십니다. 축하 사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편지나 축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긴 글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고 나는 글 잘 못 써, 길게 못 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망설여지시는 분들 나무 아래 앉아서는 나에게는 무엇이다 라는 빈칸을 채우시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준비되어 있어요.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그곳에 여러분의 따뜻한 글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아래 앉아서는 나에게 친정 엄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나무 아래 앉아서는 나에게 약이다. 또 나에게 진통제다. 또 어떤 분은 수면제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다양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특집 때 더 많은 시청자와 나눌 수 있도록 게시판에 특집 사연에 좀 내용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 가다 심심할 때 들리셔서 한 줄씩 좀 남겨주세요.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보니까 경북 김천시 지좌동에 사신다는 김순옥님께서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두셨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잘 지내셨나요? 저는 4대 도시 순회 때 못 가서 안타까워 텔레비전으로 광주와 대구와 대전 편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스님을 뵙고 싶다 하는 생각에 지난 초파일에 서울에 있게 됐습니다. 한 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는 언니를 데리고 정각사를 찾아갔지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법당과 유리궁정과 붓다홀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사람들이 법문을 들었습니다. 언니를 데리고 무조건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스님을 뵙는 순간 눈물이 픽 나더군요.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처럼 저보고 이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느냐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근데 제가 정말 체구가 그렇게 작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길 만큼 생겼는데 저보고 체구 작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소심해서 경북 김천에서 왔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스님과 스쳐 지나갈 때도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종일 스님 그림자 따라다니며 미래탑 구경도 잘하고 유리탑 속에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만들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와서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보아도 환희심에 진심으로 경배 올리게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김천 직지사에 다니고 있는 초보신도 김순옥 올립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지난 4월 초파일에 우리 정각사일을 다녀가셨고 초파일에 처음으로 위용을 나타낸 미래탑을 보신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요즘에 가끔 소식을 듣고 우리 정각사의 마당에 모신 그 미래탑 보러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 계시는 스님들이 또 신도님들 뭐 봉고차로 이렇게 대절해서 와서 미래탑을 친견하고 가기도 하시는데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께 미래탑에 대한 소개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죠. 차차 제가 탑에 대한 이야기와 또 미래탑을 제가 왜 그 조형물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이 시대에 왜 그런 게 필요한 것인지를 언젠가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일요일이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 제가 법회를 진행하는 날이군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정각사 발걸음 하셔서 아름답고 멋있는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과 공법으로 만든 이 시대에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미래탑을 구경하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회도 보러 오시지만 미래탑을 참배하러도 또는 관람하러도 오셔도 좋고요.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는 오셔서 그래요. 또 기독교인들도 와서 보시고 와 불교가 이런 거였습니까? 그 탑 하나만 보고도 그런 말씀하시고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셨던 분들도 자주 발걸음 하시는데요. 스님 이거는 문화재로 바로 등록하셔야겠네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차차로 미래탑에 얽힌 이야기, 탑에 관한 이야기, 탑이 불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나무 아래 앉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조금씩 공부해 가 보기도 하고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은 일요일에 오셔서 직접 참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 일요일이니까 정각사로 찾아오시고요. 742-1221 서울 지역번호 02-742국에
하나 둘 셋 하나 전화하셔서 찾아오시는 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람 속의 책 한 권,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영화 목숨,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목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눈뜨게 해준 그런 다큐 영화인데 영화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한 줄 한 줄 내용을 보다 보면 내 모습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의 모습도 있고 나는 정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면 될까를 미리 예행 연습 삼아 생각도 해보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목숨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고요. 이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읽으면서도 느꼈고요. 죽음은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참 아름답고 희망적인 거구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려주는 내용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 중에 오늘은 담도암 말기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 이창재 감독 본인은 1년간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분들의 죽음과 또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자신의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임종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담도암 말기 환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많이 닮았다.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대개 이 5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수용이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마지막에 수용 단계를 맞이한다 하지만 나는 수용 단계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 호스피스에서도 영화나 책에서 보듯 완전히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했다. 젊은 환자는 젊은 까닭에 등짝에 짊어진 책이 무거웠고 그 짐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자기가 없이 살아가야 할 가족, 미처 수습하지 못한 일, 사회적인 위치 등은 결코 내려놓기가 쉬운 짐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죽음을 수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유교적 인생관이 투철한 노년 세대는 당신들이 6.25와 가난을 이겨온 불굴의 의지만큼 삶에 대한 애착도 컸다. 김정자님은 담도암 말기 환자였다. 그녀는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용 단계에 머물렀다. 난 세상에 태어나 하나씩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고 또 큰 욕심도 없었어요. 지금도 다른 욕심은 없고 떠날 때 더 이상의 고통 없이 이대로 눈 감고 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제는 그 태양이 싫어요.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로요. 말기의 순간까지 마음이 무척 고왔던 그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방해한 촬영팀에게도 그녀는 끝없이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랑 인터뷰를 해주고 내가 이처럼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적어도 나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죽음을 앞두니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있을 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뭐 그리 많을까. 하지만 그녀는 힘이 닿는 한 웃었고 할 수 있는 한 고마워했다. 정말 고운 분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걸어온 인생길이 그녀의 마음처럼 곱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보내드린 음악 저녁의 노래였습니다. 어부의 노래 중에 하나이죠. 어부 모음곡 중에 하나인데 참 그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첼로와 바이올린의 중간 음색이잖아요. 이 중간 음색이 내는 메조 소프라노 톤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하이 소프라노나 완전히 저음, 뭐 베이스 그 콘트라베이스 같은 저음의 소리를 낸다든지 첼로의 저음이라든지 또 바이올린의 고음도 있지만 그 비올라가 주는 특이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참 가을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첼로와 비올라 이런 악기 소리들이 가을의 악기 소리들이죠. 이제 앞으로 종종 또 이런 악기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 또 달아주셨군요. 박봉미님 고맙습니다. 합장 3번 다 하시고요. 원행심님이 스님 추하로 법회에 정각사에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그 작은 도량에 미래탑이 우뚝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모셔져 있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들을 뵙고 왔는데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예술 작품 같은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 455불이 실제 그 금속 공예가 무형문화재 이경전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몇 년에 걸쳐서 다 한 분 한 분을 손으로 직접 조성하고 그분이 이제 입사장이시거든요. 금과 은을 직접 다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 철로 만든 부처님 안에 가사를 입히고 문양을 놓고 이렇게 하죠. 유일성님은 스님 항상 고맙고요. 편찮으신 어머님께서 늘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스님 목소리가 불경처럼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추어 핸드폰으로 켜드리는 것 이것도 효도지요? 라고 하셨네요. 효도고 말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죠. 김진철님은 바람 솔솔 부는 마루에 누워 스님 방송을 듣다가 보다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스님께서 합장 인사하시는 걸 보고 죄송스러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 미안합니다. 그러셨네요. 이렇게 탁 누워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인사를 받을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셨다는 얘기죠.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에요. 마주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스튜디오까지 그 인사하시는 것이 전해져 올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자재한 태도와 모습으로 방송을 즐기십시오. 박명애님, 요즘은 가을 햇살이 좋아서 뭐라도 자꾸 말리고 싶어져요. 오늘은 장마로 눅눅했던 이불 모두 빨아서 따사로운 햇살에 말리고요. 이웃이 준 호박 나박나박 썰어서 채반에 널어놨습니다. 문득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햇살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방송이 저에게는 햇살이네요. 스님 그러셨어요. 벌써 미리 주셨네요. 108회 특집에 나무 아래 앉아서는 나에게 무엇입니다. 근데 박명애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는 저에게 햇살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있으면은 댓글 한 번 더 달아주시죠. 고맙습니다. 달팽이 편지 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분도 오늘 메일로 보내주신 분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남성이다라고만 하시고 이름은 없어요. 이름 없이 이분 편지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2013년 33살 나이로 울산에 있는 어느 공공기관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요. 실적이 좋아서 정규직으로 내부 승진이 가능할 정도여서 주위에서 내년이 기대되는 연구원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제 못난 성격과 학교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후에 지금 있는 학교에 계약직 교직원으로 옮겨왔는데 1년이 흐른 지금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해줄 것이다 라는 언지를 얼마 전에 팀장님에게 받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더군요. 잘 나가는가 싶다가도 언제나 시련이 찾아오고요. 항상 내년이 기대되는 직원으로 뽑혀도 끝은 쓸쓸해지고 맙니다.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규직으로 제가 잘하는 분야에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천식도 왔고 고혈압도 생겨서 몸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제게 주셨던 기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직 준비를 해보려고 편지를 써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사연 주셨네요. 이 사연을 읽는데 그냥 내 가슴이 막 저릿해지네. 본인 마음은 어떨까? 또 이런 자식을 지켜봐야 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 정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 이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노동 개혁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서 자식 세대를 살리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서로가 잘 사는 길일까? 물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겠죠.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젊은 청년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단군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젊은이들이 발붙이고 일할 터전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빈곤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면 뭐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고, 반도체다 뭐다 IT 산업이다. 아무리 부강해진다 해도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면 그 국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요.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인지 저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개개인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거든요. 우리 5천만 전 국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이 온다 한들, 또 우리가 미래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한들 과연 그것은 말뿐이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분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제 근심이 더 깊어지네요. 아픔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그냥 다 끌어안고 이제 정규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다. 그 정규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님에게 편지를 한번 써봄으로써 용기 얻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어보겠다. 그리고 이직을 위한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이 몇 마디의 말 속에 본인의 심정이 그대로 다 담겨 있고 녹아 있네요. 5개월 남았다. 근데 그 전에 옮기려 한다. 그리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천식과 고혈압으로 몸도 많이 아프다.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되겠다. 맞아요. 건강 먼저 돌보시고요. 그 레지너 브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당신이 깨어난 이유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밑줄을 다 그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뜬 건 어제의 연장선상의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오늘을 맞이했고 내가 오늘 아침에 살아있지만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죽음을 목도하고 있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된 이 삶을 훨씬 더 보석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을 자기의 재산으로 한번 간직해 봤으면 싶어요. 살아있는 한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정말 멋진 말이죠. 지나고 보면 안 좋았던 것들도 안 좋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열매가 익어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연그러가는 과정일 겁니다. 자신이 계약직으로 있었던 곳, 그곳을 떠나는 순간 원망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바꾸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계약직이지만 1년을 머물렀다면 1년간 그곳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걸 허락했던 곳이잖아요. 일생으로 놓고 보자면 사소할 수 있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곳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거죠. 고마웠다고. 이곳에서 함께 했었던 시간, 내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요. 모든 에너지와 내 운명을 내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있었어. 난 안 되는가 봐. 정말 이 회사는 나를 잘랐어. 이게 아니라 나를 1년이나 허락했던 곳이야. 1년이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 아침에 눈 뜨면 올 수 있었던 걸 허락했던 곳이야.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라고 말이에요.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란 말 아시죠?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어쨌건 받아주었고 일하고 경험할 수 있고 짧았건 길었건 인연 맺었었음에 대해 작은 인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비바람도 태풍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말이 빈말은 아니겠죠? 그래요. 다음 장소로 옮겨갈 때는 더 나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간직한 채 고마움이라는 재산을 듬뿍 가지고 정규직으로 이동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보내드리면 좋을까? 그댄 봄비를 좋아하나요?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낙엽지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낙엽 떨어지는 가을길을 걸으며 그댄 무슨 생각하나요? 그래요. 기왕이면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그걸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새 출발하시고요. 당신의 새 출발에 저도 축원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